여러분, 통제라는 단어를 들으면 보통 뭐가 떠오르시나요? 그냥 뭔가 꽉 누르고 억압하는 그런 힘? 글쎄요, 오늘은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걸 보여드릴게요. 이 강력하면서도 아주 묘묘한 단어 속에 숨어 있는 힘, 질서, 그리고 영향력에 대한 이야기, 지금부터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그래서 말이죠. 이 질문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무언가를 통제한다, in control이다. 이게 정말 무슨 뜻일까요? 그냥 뭐 지배한다, 이런 단순한 의미를 넘어서 혹시 우리가 놓치고 있는 아주 중요한 뉘앙스가 있지는 않을까요? 네, 그래서 오늘 이 통제라는 개념을 마치 한 편의 이야기처럼 풀어가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통제의 핵심이 뭔지 알아볼 거고요. 그 다음엔 그 권력을 어떻게 얻고 또 어떻게 사용하는지, 즉 획득과 행사에 대해 살펴볼 겁니다. 세 번째는 질서와 혼돈, 이 양극단의 상태를 비교해 보고, 네 번째로는 실제 통제에 쓰이는 도구들은 뭐가 있는지 알아볼 거예요. 마지막으로 이 모든 미묘한 차이를 아는 게 도대체 왜 중요한지까지 저와 함께 끝까지 가보시죠. 좋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 바로 통제의 핵심입니다. 모든 논의의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 단어가 가진 가장 근본적인 의미부터 한번 제대로 짚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사전을 딱 펼쳐보면 컨트롤은 이렇게 정의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의 행동이나 사건의 흐름에 영향을 미치거나 아니면 방향을 지시하는 힘. 어떠세요? 바로 이 영향과 방향, 이 두 가지 키워드가 오늘 우리가 나눌 모든 이야기의 시작점입니다. 통제를 좀 다르게 한번 상상해 볼까요? 그냥 힘으로 꽉 누르는 게 아니라 아주 복잡하게 얽히고 설킨 실타래를 있잖아요. 이걸 아주 능숙하게 싹 풀어내서 혼돈 속에서 질서를 탁 만들어내는 그런 기술 같은 거요. 결국 내가 원하는 결과를 만들어내기 위한 굉장히 정교한 과정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사실 통제라는 단어는요, 주변 단어들이랑 비교해 볼 때 그 의미가 훨씬 더 선명해집니다. 예를 들어 경영이나 감독 같은 단어랑은 비슷해 보이지만 미묘하게 결이 다르고요. 반대로 혼돈이나 자유 같은 단어랑은 완전히 반대편에 서 있잖아요. 이걸 보면 통제가 어디쯤에 위치하는 개념인지 그 경계가 아주 뚜렷하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자, 그럼 이런 궁금증이 생깁니다. 이 통제라는 힘, 도대체 어떻게 얻는 거고 또 어떻게 사용하는 걸까요? 이제 두 번째 이야기, 권력을 획득하고 행사하는 그 아주 역동적인 과정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기서 아주 재미있는 차이점이 드러납니다. Take control과 gain control. Take control은요, 뭐랄까? 번개가 치는 것처럼 아주 순간적으로 특정 시점에 주도권을 확 하고 낚아채는 그런 느낌이에요. 즉각적인 행동이죠. 그런데 gain control은 달라요. 마치 새로운 시장을 서서히 장악해 나가듯이 시간을 들여서 차근차근 통제력을 확보해 나가는 그런 과정에 가깝습니다. 힘을 그냥 가지고 있는 상태랑 그 힘을 실제로 사용하는 행위도 당연히 다르겠죠. 자, have control은요, 부모님이 자녀의 인터넷 사용에 대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이미 통제권을 손에 쥐고 있는 상태를 말해요. 반면에 exercise control은 정부가 수출입 물량을 조절하듯이 그 가지고 있는 권한을 실제로 사용하는 행위, 바로 그걸 가리키는 겁니다. 느낌이 확 다르죠? 통제라는 개념에는 언제나 양면성이 존재합니다. 한쪽에는 완벽한 질서가 있다면 다른 한쪽에는 걷잡을 수 없는 혼돈이 있죠. 이제 세 번째 이야기로 넘어가서 이 두 극단적인 상태 사이에 존재하는 팽팽한 긴장감을 한번 느껴보겠습니다. 먼저 under control, 이건 말 그대로 모든 상황이 성공적으로 관리되면서 아주 안정적인 상태를 말합니다. 모든 게 순조로운 거죠. 하지만 그 정반대편에는 out of control이 있습니다. 이건 뭐 상황이 완전히 관리 불가능해지고 혼란스럽고 도저히 예측할 수 없는 상태로 빠져버린 걸 의미해요. 자, 이 문장을 한번 들어보세요. 상황이 드디어 통제되고 있다. 어떠세요? 그 길고 길었던 혼란이 드디어 끝나고 질서가 회복되었을 때 느껴지는 그 안도감, 그 느낌이 딱 전달되지 않나요? 반면에 이 문장은 그 심각성이 훨씬 더 생생하게 다가옵니다. 불길이 빠르게 통제할 수 없는 상태로 번졌다. 통지력을 상실하는 바로 그 순간의 긴급함, 그 위험함이 피부로 와닿는 것 같죠? 좋습니다. 지금까지는 좀 개념적인 이야기들을 나눠봤다면 이제부터는 아주 구체적인 현실의 이야기로 들어가 볼 시간입니다. 이 통제라는 힘을 실제로 구현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도구들을 사용하고 있을까요? 대표적인 도구 세 가지만 딱 꼽아볼게요. 첫째는 정책에서 쓰이는 통제 조치,
둘째는 기술의 영역인 원격 제어, 그리고 마지막 셋째는 과학에서 아주 중요한 대조군입니다. 자, 이 세 가지가 각각 어떻게 통제의 도구가 되는지 한번 알아볼까요? 첫 번째 도구는 통제 조치입니다. 이건 뭐냐면요. 어떤 문제나 위협을 관리하기 위해서 시행하는 구체적인 행동이나 정책을 말해요. 예를 들면 질병 확산을 막기 위한 방역 지침이라던가 아니면 산업 현장의 안전 규정 같은 것들. 바로 이런 게 사회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통제 조치인 거죠. 두 번째 도구, 원격 제어. 이건 뭐 우리한테 너무나 익숙하죠? 바로 리모컨입니다, 리모컨. 멀리 떨어져서도 기계나 시스템을 내 마음대로 작동시키잖아요. 물리적인 거리를 뛰어넘어서 영향력을 행사하는 통제력의 가장 대표적인 예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도구는 바로 과학 실험의 핵심, 대조군입니다. 이게 왜 통제의 도구냐고요? 이건 바로 불확실성이라는 변수를 통제해서 진실을 밝혀내는 아주 결정적인 도구이기 때문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아무런 처치도 하지 않은 이 대조군이 있어야만 우리가 한 실험이 정말로 효과가 있었는지 없었는지를 명확하게 비교하고 증명할 수 있잖아요. 자, 이제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어쩌면 가장 중요한 질문일 수도 있겠네요. 도대체 우리는 왜 이렇게까지 통제라는 단어의 미묘한 차이, 그 뉘앙스를 알아야 하는 걸까요? 그건요, 단순히 통제라는 단어를 아는 것과 그 힘의 본질을 진짜로 이해하는 것 사이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핵심은 이겁니다. 테이크 컨트롤과 개인 컨트롤의 차이, have 컨트롤과 exercise 컨트롤의 차이를 아는 건 그냥 영어 다조 공부가 아니에요. 이건 우리 주변 세상의 힘과 질서가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는지 그 역학을 꿰뚫어 볼 수 있게 해주는 일종의 렌즈 같은 겁니다. 세상을 훨씬 더 정확하고 깊이 있게 읽어내는 힘을 갖게 되는 거죠. 자, 오늘 우리는 컨트롤이라는 이 강력한 단어와 그 힘의 역학을 완전히 우리 것으로 만들었습니다. 여러분의 머릿속 지식에 새로운 질서가 잡혔기를 바랍니다. 이제 이 단어를 완벽하게 통제하게 되셨으니 다음엔 또 어떤 것을 마스터해보고 싶으신가요? 여러분의 다음 지적 여정도 기대하고 응원하겠습니다.